앞선 영상에서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 불안형, 양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하나인 회피형 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회피형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고개를 집어넣는 거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거리를 두거나 밀어내는 것을 자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여는 것이 죽을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적 작동 모델이란 개념을 알면 회피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적 작동 모델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양육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한 이미지나 신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자에게 충분히 따뜻한 돌봄을 받은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타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며 세상은 따뜻한 곳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자신의 이런 내적 작동 모델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신념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어떤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을까요? 애착이론에서 회피형은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은 환경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가 울 때 내버려 두거나 배가 아파서 운 건데 밥을 주려는 등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게 될 수 있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나의 양육자가 나의 욕구를 제대로 봐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더 세게 울거나 보채겠지만 결국에는 상대가 날 도와줄 거란 생각을 포기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회피형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주고 괜히 기대를 했다가 다시 실망하는 걸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을 그리고 또 세상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회피형이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깔끔하고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회피형도 많아요. 애착 유형은 친밀한 관계, 즉 가족이나 연인이 되었을 때 드러나니까요. 성장 과정에서 타인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고 믿게 된 회피형은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밀하고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상대는 없는 게 회피형입니다. 회피형 중에서는 워커홀릭이 되게 많아요. 회피형은 자신의 욕구에 무관심한 양육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회피형의 부모님은 감정이나 관계보다 성공,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은 별로 소중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는 성공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겠죠. 그런 내적 작동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족이 워낙 감정적이고 소위 말하는 그런 콩가루 집안이어가지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감정과 거리를 두어야 했던 회피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는 아이의 욕구를 보살필 여유가 없었고 가족 관계에서 관계와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이 회피형 애인을 만나봤던 사람이라면 회피형이 정말 미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는 듯 아닌 듯, 좀 더 다가가면 거북이처럼 머리를 쑥 집어넣는, 갈등이 싫어서 숨어버리고 사람을 혼자 만들게 하는,
저도 회피형 연인을 만났는데 애착 이론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가 하는 그 거리두기에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만나면서 자존감이 되게 많이 깎이더라고요. 애착 이론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이 회피형을 만났다면 그냥 상대가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치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고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회피형은 잘못이 없습니다. 불안형과 마찬가지로 회피형도 자신의 환경, 즉 양육자로부터 적응하기 위한 결과였으니까요. 자신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방치되는 과정에서 벽을 세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마음을 알아봐 달라는 시도가 계속 좌절되었던 회피형은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일이나 자연이나 학문 등에 몰두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능력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연인 관계에서 회피형은 상대가 너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몸속으로 넣습니다. 잠수를 타거나 연락 텀이 늦어지거나 일을 더 늦게까지 하거나 일을 더 많이 만들어서 좀 바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식거나 하면서요. 혹시 썸은 좋은데 사귀기까지가 어렵거나 사귀고 나서는 마음이 금방 식는 사람 있지 않나요? 이상하게 연애만 시작하면 마음이 금방 식는 사람도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벼운 연애만 추구하는 사람도 회피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둘은 공통적으로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거죠. 마음을 주고 나서 상대가 떠나거나 거절할 때 그 공포를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회피형에게 비난이나 지적을 하게 되면 이들에게는 이 관계를 끝낼 핑계가 될 뿐이겠죠. 이런 과정은 아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회피형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이고 본인도 스스로 이 정도면은 만족스럽다, 혼자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고 관계 속에서 머물고 싶어 하죠. 그래서 회피형의 마음 속에는 아주 지독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데 상처받았던 유년 시절이 마치 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성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일에 빠지거나 가벼운 만남에 몰두하거나 감정 자체를 억압해서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타인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혼자가 편한 거고 그 관계를 잘라내는 게 편한 겁니다. 회피형의 내면에는 아주 당연하게도 위로와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죠. 관계에 기대를 해봤자 고통밖에 없었던 기억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가도 화들짝 겁을 내고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가요? 전 애착이론을 공부하면서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모두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낀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형은 타인에게 더 맞춰주고 다가가려고 하고, 회피형은 불안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죠. 전 제 영상을 보시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보다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회피형이 궁금하셨을 분들에게 그들이 왜 그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연민의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회피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